동쪽과 남쪽 여행 잘 마치고 플로리다 서쪽으로 갑니다. 버스에 기름을 넣을 때는 금액이 커서 일반 차처럼 바로는 안 되고요. 가게에 들어가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결제를 한 후에야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라키도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닌 2차선 시골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런 길은 평화로운 풍경은 보기 좋은데요. 버스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뒤에 오는 차들을 잘 살피면서 달려야 합니다. 차가 너무 밀리면 잠시 정차를 하고 먼저 보내주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상점 하나 없는 미국의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주변 환경이나 집들이 많이 열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빈부의 격차를 눈으로 직접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서쪽 브레던트라는 곳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호수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장기 거주하는 집들이 있고요. 길 건너에는 저희처럼 단기로 머무르는 캠퍼들이 자리합니다. 저 호수에는 악어가 3마리 정도 산다고 합니다. 공동시설들은 모두 잘 관리되어 있었고요. 아침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물 주변이라서 노시움이라 불리는 물에 사는 모기가 많았고요. 75번 고속도로 옆이라 밤에는 소음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캠핑장 건너편으로 넓은 잔디가 보여서 골프장인가 했는데요. 골프는 맞는데 우리가 아는 그 골프가 아니었습니다. 원반 던지기를 골프처럼 하는 스포츠입니다. 각 홀마다 돌면서 몇 번 던져야 하는 규칙까지는 골프와 비슷해 보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원반을 던져서 이 바스켓에 넣어야 하는데요. 원반이 근처에 와서 부딪히거나 안에 들어가면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순서대로 홀을 돌면서 걷기 운동도 하고 원반을 던지면서 상체 운동까지 되는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바다가 만든 늪지대인 로빈슨 보호구역에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바다 주변으로 다양한 산책로가 있고요. 낚시, 카약 등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 지도를 보고 순서대로 걸어보았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만들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예쁜 산책로도 있고요. 옆으로 바다를 두고 걸을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준 산책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남쪽 입구에서 시작되는 산책로는 바닥이 푹신푹신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왔으니 플로리다 서쪽에 있는 섬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플로리다 영상에 유독 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작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북쪽에 위치한 안나마리아 키에 가보았습니다. 주차장도 넓고요. 해변과 주차장 사이에 산책길이 따로 있어서 여유로웠습니다. 하얀 백사장의 모래는 너무 부드러워서 모래가 아니고 흙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청량한 바다 색깔과 끝없는 하얀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봤더니 눈을 밟는 느낌과 함께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동부의 해변처럼 주변이 깔끔하진 않았지만 높은 건물이 없고 한가로워서 좀 더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접근하기도 쉬웠습니다. 서쪽에서 해변이 가장 아름답다는 시에스타 키에 가보았습니다. 서쪽에 있는 섬들은 섬끼리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서 가까운 타운으로 찾아가서 다리를 넘어와야 합니다.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금도 따로 없고 들어가는 입구도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변으로 들어오니 넘버원이라는 숫자에 걸맞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백사장은 모래가 곱고 단단해서 발자국이 남질 않습니다. 모래가 단단해서 이 해변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해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주말이라 해변 공연도 많았고요. 저녁 시간에 가보니 누군가 만들어 온 모래뭉치와 거북이가 예쁘게 놓여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으로는 식당이 없어서 식당이 몰려있는 메인 스트리트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골프카트가 가고 있어서 강제 서행 중입니다. 플로리다 서쪽에 있는 섬들은 골프카트가 도로를 다니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골프카트를 파는 가게도 많고요. 코스코에서도 카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의자와 와인을 가지고 와서 석양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에스타 섬의 가장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양쪽으로 부유층들의 비치 하우스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비치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섬의 가장 남쪽에 있는 퍼블릭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피어에는 사람도 새도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걸어가면 끝에는 작은 비치가 있습니다. 1월이라서 조금 쌀쌀했는데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와 서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일몰이 유명해서 저녁이 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바닷속으로 뭔가를 던지는 첨벙첨벙 소리가 뒤에서 계속 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지? 뒤를 보니 펠리컨들이 자유낙하를 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는 펠리컨을 가까이서 보면 성인 키 정도의 크기와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득 동물원에서 희미한 눈으로 물고기를 받아먹던 펠리컨들이 생각납니다.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그들을 가둬놓은 것일까요? 조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템파 주변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반도 끝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다운타운입니다. 템파만 주변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커다란 반얀트리 두 그루가 반겨주네요. 이곳에 와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크기와 모양은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공원은 산책하기 좋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피어로 걸어가면 탁 트인 바다를 볼 수가 있고 옆으로 작은 비치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치에서 비치발리볼 강습을 받고 있네요. 보스턴 근교에서는 아이스하키 강습을 받는다고 하는데 땅이 넓은 미국답게 지역마다 다양한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돌고래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서 보고 있었는데요. 또 어디선가 첨벙첨벙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물 위를 자세히 보니 물고기들이 위로 튀어오르고 있네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찾아봐도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의 신비는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 바닷가 쪽에 비행기 모형이 보여서 신기했는데요. 이 장소가 인류가 최초로 사람을 나르는 비행기를 출발시킨 장소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물건을 수송하거나 전투기 목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이 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처음의 비행은 이곳에서 템파까지였다고 합니다. 템파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어 워러 비치에 가보았습니다. 눈같이 하얀 백사장과 맑은 물이 유명한 곳인데요. 하필 가는 날이 태풍 때문에 바람이 너무 심해서 맑은 바다는 담지 못했습니다. 날이 안 좋아도 해변은 깨끗하고 멋집니다. 하얀 모래가 마치 눈처럼 날리고 간간히 해가 비치면 반사되어 눈이 부십니다. 바다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 피어를 걸어갔는데요. 중간 정도 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굳이 돈까지 내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유명한 비치답게 주변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치 주변으로 높은 호텔이 너무 많았고요. 주차장이 적어서 성수기에 오면 조금 복잡하고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치를 나와서 템파로 갑니다. 템파는 멕시코만에 접한 항구 도시로 올랜도, 마이애미와 함께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를 하고 템파를 대표하는 리버워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웬 배 했는데요. 근처 대학교 조정팀 학생들이 코치의 구령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편한 길을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면 됩니다. 노란색의 수상 택시가 있는데요. 하루 동안 이용권을 구입하면
자유롭게 타고 내리면서 주변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남쪽 끝에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배들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배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템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쿠바 마을에 가보았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많은 쿠바인들이 플로리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곳은 그때 쿠바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민 생활에서 쿠바인들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수제 시가 만드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가 산업은 크게 발달해서 초기 이곳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내에서 시가를 피울 수 있다는 표시가 지금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침 프리마켓이 열려서 밥도 먹을 겸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엠파나다와 쌀을 시켰는데요. 먹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색을 사용한 독특하고 정열적인 남미 문화가 돋보이는 벽화가 인상적입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마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고요. 버스 대신 전차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 산업의 쇠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뉴욕 등의 대도시로 떠나면서 메인 도시 외에는 점차 낙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독특한 문화가 외면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 형태의 플로리다 해안은 다 보았으니 이제는 내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